그런데 지금처럼 텃밭에서조차 TK에서조차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통령실 사람들이 총선에서 전략공천 형태로 TK 각 지역구에 차출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놈들이 있네요. 같은 선상에서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K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무려 올해 들어서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37%를 기록했다가 둘째 주에 35%로 소폭 내림세를 보이다가 셋째 주에는 다시 36%로 소폭 올랐어요. 넷째 주는 연휴 기간이라서 갤럽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월 달 들어서 첫째 주에 34%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에는 32%로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낸 바가 있었죠. 그러다가 2월 셋째 주에 35%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새에 3%포인트가 올랐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성적표는 어떨까요? 1월에는 첫째 주 35%, 둘째 주 33%, 셋째 주 37%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 2월의 경우를 보시면 첫째 주 34%, 둘째 주 37%, 셋째 주 37%. 당 지지율도 역시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진폭이 잦은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웃도는 형상이 특징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2월 첫째 주 윤 대통령이 TK에 얻은 지지율, 이 보수의 심장, 텃밭이라고 하죠. TK에서 얻은 지지율은 57%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TK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4% 낮은 53%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의 TK 지지율은 12%나 하락한 45%로 급락을 해요. 대신에 국민의힘은 59%를 기록해서 오히려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보다 무려 14%포인트나 낮아진 거고요. 2월 셋째 주를 보시면 TK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2%로 나타나 회복세를 보였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1%포인트 반등을 해서 60%를 기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집권 세력 텃밭 TK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월 둘째 주 조사는 2월 7일과 9일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조사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월 4일과 6일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안철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적이 있었죠. 이른바 유난연대라는 슬로건을 두고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으로 특정 후보가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 2월 7일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회동이 있었죠. 당시 두 사람의 표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 표정을 보시면 마치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금방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나온 듯한 얼굴 표정을 하고 아주 죽사발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두 손을 꽉 잡고 환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무슨 배우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TK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쭉 빠졌다라는 거예요. 집권 초기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대통령 뜻을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 권위를 흔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당시에 TK 텃밭에서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건데 그걸 물 흐르는 걸 어떻게 막을 거야. 한마디로 좋던 싫던 보수의 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되 대통령에게는 비판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한국갤럽은 따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잠시 다른 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염두해야 될 그런 점은 바로
응답률이에요.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는 응답률이 낮을 때는 8에서 9% 안팎, 높을 때는 11%에 육박을 해요. 그와 달리 응답률이 1%에 그치는 여론조사도 정말 많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리서치 회사마다 신뢰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표본 자체도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지지율이 그냥 들락날락 그냥 리서치 회사마다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못 받는 게 대한민국 리서치 회사들이거든. 자, 지금 소개할 지표는 2월 6일 7일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률이 15.3%로 매우 높은 편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14% 낮았던 한국갤럽 2월 둘째 주 조사 시기와 거의 겹치는 시기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 311명에게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더니 안철수 의원이 32.9%, 김기현 의원이 25.6%, 황교안 전 대표가 8.4% 순이었습니다. 천하람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은 3.3%를 얻었었는데 아직 천하람 돌풍이 불기 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2월 둘째 주라는 문제적인 시기만 놓고 봤을 때 윤심에 대한 비판 정서가 TK에 존재했다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했을까? 그 당시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달라도 완전히 달랐죠. 2023년 2월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10개월 차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10개월 차는요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 기준으로 2013년 11월 셋째 주 TK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무려 68%였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은 55%였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무려 13%포인트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를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TK 지지율은 72%로 올랐고요. 새누리당 지지율은 58%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셋째 주에는 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72%, 새누리당이 6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승세가 돋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당 지지율은 이렇게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높죠. 대통령 지지율보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오르긴 올라도 같이 오르거나 해서 따라잡지를 못해. 박 대통령이 훨씬 높아. 10몇 % 이상씩. 오차범위 훨씬 바뀌죠. 11월 넷째 주를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TK에서 무려 2%가 또 올라 74%의 지지율을 얻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전주에 비해서 하락을 해서 58%를 기록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무려 16%포인트를 웃돋는 그런 결과고요. 결국 같은 임기 10개월 차 기준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의 관계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이의 관계, 요 양 관계를 봤을 때 아주 정반대 양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지만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선거의 여왕이자 TK에서 맹주 이상의 영향력을 과시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TK 영남권에 맹주를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앞에 돗자리 깔고 들어 눕고 엎드려 길 의원들 많아요. 지금도 싸바싸 하는 사람 많고. 자,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선거 경쟁력에서건 TK에서의 영향력에서건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입증된 바가 없어요. 정치 경력, 정치 커리어라든지 TK 지역에서 어쨌든 지지층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이게 입증된 바가 없어. 단지 그냥 보수의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지지를 하는 것 뿐이죠. 오히려 당원들과 지지층이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밀어준 후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TK에서는 구름처럼 유권자를 몰고 다니던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에서는 진박 후보들을 모두 국회에 입성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리어 공천 파동으로 번지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는 그런 결과도 이어졌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태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윤석열표 공천이 그리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텃밭에서조차 TK에서조차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통령실 사람들이 총선에서 전략 공천 형태로 TK 각 지역구에 차출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놈들이 있네요. 절대 자기 밥그릇 뺏기는 짓거리는 안 합니다.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연기하는 척 해도 자기 밥그릇 뺏길 때는요, 멍멍이처럼 왈왈왈 짖고 눈을 그냥 뒤로 까디짓고 그냥 개거품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공산이 매우 크고 아마 경선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입장이 바뀔 거라는 거야. 지금보다. 벌써부터 TK 지역 언론에서는요, 현역 의원 물갈이론에 대한 기사가 쫙쫙쫙 보도되고 있어요.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상태에서 낙하산 공천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역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소속이라도 이길 수 있다, 저런 놈들은. 이렇게 판단하겠죠. 실제로 과거에 TK와 PK에서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전례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경험이 있었고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21대 총선 당시에 총선에서 탈락을 하자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생활했었죠. 후에 복당을 해가지고 당내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 턱밑까지 추격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보수 세력 내에서 윤석열표 공천 물갈이와 TK 무소속 연대가 맞부딪히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빼니? 박 대통령이 박근혜 신당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레이아웃상 흡수될 수가 없거든. 다 먹어버리던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탄핵 세력들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활용해서 쓰겠습니까? 그러니 보수 집권 시대의 TK 여론은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TK의 맹주로 자리 잡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 거의 다가 TK 영남권 아닙니까? 그렇죠. 밑에 지방인데 거기에 지금 맹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안 받고 어떻게 당선이 됩니까? 서울 지역에서 뭐 강남 요 몇 개밖에 없잖아. 서초 뭐 이런데, 용산 이런데. 거기서 경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필요하죠. 특히 TK 영남권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당연히 탄핵 주동자들은 배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친박 배신자, 변절자들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들을, 재활용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